일단 파이썬을 작성하고 실행할 프로그램 하나를 깔 겁니다. 개발 환경 뭐 이런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기로 합시다. 저희는 VS 코드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VS 코드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거고 누른 다음에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맥인데 윈도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받을 건데요. 아나콘다라는 거를 받을 겁니다. 아나콘다 파이썬과 이름이 유사하죠. 뱀 비슷하게 생긴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고 저는 아나콘다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VS 코드 다운받은 거 실행하면 맥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열기를 누르고 윈도우에서는 다음 누르는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원어팩도 깔라고 나오는데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된 거고요. 그리고 테트리스 같은 걸 눌러보십시오.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처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81.7메가짜리 얘를 이제 인스톨을 누르면 됩니다. 인스톨링 되면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할 폴더를 하나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익스플로러에서 오픈 폴더를 눌러가지고요. 원하시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LECT 언더바 23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작업 공간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확인 눌러주시고 이것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파일을 만들면 아까 제가 설정한 그 폴더에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누르셔서 뭐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지금 lect.py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요거를 아까 그 폴더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 뭘 작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아나콘다를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 상자를 눌러서 이 py는 제가 만든 건데 저는 새로 하나를 만들게요. 여러분들도 새로 하나 만드십시오. lect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이썬 버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1.3, 3.9.16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create 합니다. 이거 이제 가상 환경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잠깐 돌아와서 이렇게 아래를 보이게 해주면 터미널에 보면 이렇게 베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LECT로 여기를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 VS 코드를 한번 껐다 킬게요. 다시 키고요. 이제 최신의 이 LECT하고 23 있잖아요. 얘를 누르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다시 쳐줍니다. 그럼 여기 파이썬 3.9.16하고 LECT 있잖아요. 얘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저희 윈도우에는 뭐 설치하고 그러면 제어판에 가보면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막 나열되잖아요. 근데 파이썬도 이제 작업을 할 때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깔아서 빌려 쓰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환경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뭘 깔면 이제 여기 추가가 될 거예요. 여기서도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그렇게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습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때 되게 간단한 것부터 하나 해보겠습니다. 프린트하고 헬로 월드라고 친 다음에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다른 글자를 치면 다른 말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쭉쭉 치는 건데 이게 약간 불편해요. 왜냐면 이제 실행을 누르면 1번부터 6번까지 쭉 실행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스크립트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실행이 되면서 출력이 됩니다. 번역이 되면서. 이게 근데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쓸 겁니다. 같은 파이썬인데요. 파이썬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꺽쇠 한 다음에 create하고 new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를 엔터를 치시면 추가가 되는데 아직 unsaved,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저장을 해주고요. 이름을 같게 할게요. 대신 뒤에 확장자가 다릅니다. 얘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누르면요. 파이썬 환경을 설정해 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것을 LECT 요거를 해 놓겠습니다. 러닝 아이파이썬 커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요. 인스톨을 누르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설치가 다 됐고요. 보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지금 네모잖아요.
이제 정지 버튼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행 중이니까.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코드를 누르시면 얘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여기다 또 다른 걸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실행하면 여기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고요. 또 쉬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셀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굳이 프린트를 안 하고 이제 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는 얘가 자동으로 프린트 돼 있다고, 이렇게 프린트가 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제 이 환경에서 실습을 할 겁니다. 일단 실습을 하기 전에 파이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파이썬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누가 만들었는지, 뭐 어떻게 발전했는지, 뭐 역사 뭐 이런 거는 크게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쓰시는 분들도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일상에서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영어의 역사나 배경 이런 걸 공부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이제 스크립트 언어가 아닌 언어는 컴파일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실행하는 앱들은 이미 컴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이 뭐냐면, 아이폰을 예로 들면 아이폰 앱들은 스위프트라는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스위프트 코드를 우리가 읽기에는 편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컴퓨터는 기계어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프트 코드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컴파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행하는 건 컴파일 된 것이에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컴파일을 해놨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매번 컴파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맨날 써야 되는 앱인데 그때마다 컴파일을 하면 이게 시간도 들고 돈도 드는 일이죠. 그때마다 전기를 써야 되니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시간도 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빨리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뭐 아쉽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파이썬은 컴파일 언어가 아니에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이제 스크립트 언어의 장점은 배우기가 쉬워요. 근데 단점은 이제 실행할 때마다 인터프리터가 이제 스크립트를 한 줄 한 줄 번역을 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번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마다 인터프리터가 개입을 해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느립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느릴 때는 스크립트 언어로 뭔가 대규모 작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리니까요. 느리다는 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전기, 이건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립트 언어가 2배 느리다고 쳐보면, 만약에 컴파일 언어로 10일 걸려야 될 작업이 스크립트 언어로는 20일 걸리니까 10일만큼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어려운 컴파일 언어를 배워서 이제 작업을 빠르게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 파이썬이 엄청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10일 걸릴 게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져갖고 하루면 하루도 안 걸리고 뭐 1분 뭐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1분이면 2배 느리다고 해도 2분 걸리는 거잖아요. 스크립트 언어로. 그래서 1분을 아끼기 위해서 더 어려운 컴파일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썬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파이썬이 스크립트 언어라는 이야기는 했고요. 이제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다이나믹 타이핑 언어라는 건데, 이거는 실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 VS 코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제 이렇게 아까 주피터 노트북을 켜놓은 거를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해봤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1 더하기 1 하면 2 이렇게 출력이 되죠. 마찬가지로 2 하면 이제 3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라인만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 해주면 이렇게 2가 돼요. 얘는 프린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린트를 같이 쳐주면요, 3하고 2 되죠. 이거를 처음이라 헷갈리실까봐 좀 세세하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면 3, 2가 출력되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만 프린트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는 했죠. 그럼 빼기도 해보면 됩니다. 1 빼기 1하면 0 나와요. 2 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3 하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똑같아요, 계산기랑. 곱하기도 해봅시다. 곱하기는 연산 기호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익숙한 기호잖아요. 이거 별표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1 곱하기 1은 1이에요. 1 곱하기 2는 2고,
2 곱하기 3은 3입니다. 물론 3 곱하기 3도 됩니다. 9예요. 나누기도 돼요. 3 나누기 3. 기호만 약간 다를 뿐입니다. 3 나누기 3 하면 1이죠. 3 나누기 4 나누기 3 하면 1.3333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다른 기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곱 아시죠? 2의 2승 하면 이제 4가 되고 2의 3승 하면 8이 될 거고요. 요게 하나가 있고 이제 나머지를 연산해 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고 싶으면 퍼센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1이 돼요. 3을 3으로 나눴을 때는 0이죠. 나머지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비교해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1보다 2가 크냐 라고 하면 이제 true라고 나오죠. 크다가 아니라 작다. 1이 2보다 작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작으니까 true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1이 2보다 크냐라고 하면 이제 false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거짓, 참이에요. true는 참, 진실이다. false는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가 2보다 크냐라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크죠? 같다도 있습니다. 같냐는 같다를 2번 써주면 돼요. 4와 2가 같냐? 같지 않죠? 4와 4가 같냐? 같습니다. 그리고 같지 않냐도 물어볼 수 있어요. 느낌표하고 는 해주면 되는데요. 4와 4가 같지 않냐. 그러니까 4와 4가 같냐는 true인데요. 4와 4가 같지 않냐는 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제 4와 3은 같지 않죠. 그래서 참이 되는 거고요. 크거나 같다도 할 수 있습니다. 4가 크거나 같냐 3보다. 4가 더 크죠? 작거나 같냐. 그리고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4가 3보다 작거나 같냐 도 되고요. 이 2가 3보다는 작거나 같죠. 3을 치면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작거나 같다도 되니까 크거나 같다도 됩니다. 3이 3보다 크거나 같냐. 아이고, 당연히 크거나 같죠. 4로 하면 참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true랑 false 나왔잖아요. true 하면 true가 나와요. false 하면 false가 나옵니다. 이거 이제 논리 연산자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할게 철학가 분들은 익숙한 것이 나올 겁니다. true 참과 참 그리고 참은 참이잖아요. 논리학에서. 이 and가 그리고라는 연산자인데요. 처음 논리학을 안 배우셨으면 약간 생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러니까 1 더하기 1 같은 경우는 2가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and 같은 경우는 참과 참일 때만 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false 그리고 true는 거짓이에요. 마찬가지로 거짓 그리고 거짓도 거짓입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nd가 있으면 or도 있겠죠. true는 이제 true죠. 이 or의 경우는 false 또는 false일 때만 이제 false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거짓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만 거짓이에요. 아까 and 같은 경우는 참 그리고 참일 때만 참이었잖아요. 네, or 같은 경우는 또는 같은 경우는 false 거짓 또는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는 다 참입니다. 여기 true로 바꾸면 참이라고 나와요. true라고 나오고 true일 때도 true 또는 true도 true입니다. 이거 불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자료형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건데 불이라는 사람이 이 논리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 컴퓨터가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데요. 논리학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학가가 왠지 뿌듯해도 되는 순간이 왔어요. 유일하게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변수를 지정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변수는 변수 이름은 이제 1 이렇게 하면 보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에 1을 저장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A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A가 프린트 되잖아요. A가 1이라고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A에다가 B에다가 A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B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B 또한 1이라고 나와요. 왜냐면 A에다가 1을 넣었어.
그리고 이건 A는 이제 프린트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된 거고요. 근데 이 A에다가 A를 B에 넣었어. 한 다음에 B를 프린트해서 1이 된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1을 그냥 B에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ID 한 다음에 제가 A라고 쳐볼게요. 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ID 한 다음에 B라고 쳐보겠습니다. 요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A랑 B가 정확하게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1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갑자기 왜 ID 이거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모르는 게 나오면 이제 찾아보면 됩니다. 어떻게 찾아보면 되냐면, 파이썬이나 많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할 작업들은 다 이제 문서들이 있어요, 공개된. 근데 저희는 파이썬 문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파이썬 도큐먼트라고 치면 파이썬 org에서 있는 도큐먼트가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3.9 버전이었잖아요. 친절하게 영어도 있습니다. 한글도. 한글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 해석인 있잖아요. 함수, 클래스 및 용어 개관이라고. 여기서 id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id 보면 여기에 내장 함수라고 있잖아요. 예, id 가로 열고 닫고, 얘를 눌러보면 이제 id가 뭔지를 알려주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게 어려우면 이제 뭐 파이썬 하고 ID 이렇게 치면 이제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나아가서 만약에 이제 제가 B를 1로 바꿔볼게요. B를 2로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그럼 이제 B는 2가 되겠죠. 그럼 이랬을 때는 만약에 아까 전에는 A랑 B가 같은 곳을 가리켰으니까 B를 2로 바꾸면 A도 2로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는 1이에요. 왜냐면 이거 B로 이렇게 할 때 이제 새로운 게 설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내용이. 그래서 2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B가 가리키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약간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때 문제에 마주쳤을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저희가 뭐 A를 치든 뭐 대문자 A를 치든 이게 작동이 되긴 해요. 그런데 언어를 좀 쉽게 읽으려고 이제 컨벤션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 같은 게 있는데요. 변수 이름을 지을 때는 스네이크 케이스를 따릅니다. 스네이크 케이스가 뭐냐면 스네이크 요게 스네이크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언더바를 통해서 계속 단어를 이어나가잖아요. 얘가 스네이크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스네이크 케이스로 써져 있으면 변수 혹은 함수의 이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카멜 케이스를 씁니다. 카멜 케이스는 이렇게 대문자를 써줘요. 저렇게 스네이크 케이스로 있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대문자로 시작하면 일단 변수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소문자, 첫 문자를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고 대문자로 쓰는 카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대문자 카멜 케이스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컨벤션은 다른 언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울 때 이제 컨벤션을 알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쓴 코드를 읽을 때 이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따르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요. 작동은 합니다. 이제 타입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타입은 아까 전에 제가 파이썬에 대해서 2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인터프리터 언어고, 다른 하나는 다이나믹 타이핑 언어라고. 그 타입이 바로 이 타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이썬은 데이터의 형식을 자기가 결정을 해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라틴어나 독일어 같은 성수격이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 단어들은 대명사를 찾을 때,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찾을 때 되게 쉽습니다. 성수격이 있어서. 근데 영어는 그냥 it, that 이런 걸로 퉁치니까 때로는 뭘 가리키는지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약간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이나믹 타이핑이 아니라 이제 동적 타이핑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스태틱 타이핑이면 그 타입에 맞지 않은 변수를 설정할 때 타입을 지정을 해주거든요. 뭐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그 타입이 아니면 에러가 나요.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까 변수 설정할 때 타입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1이라고 넣으면, A는 1이라고 넣으면 파이썬이 알아서 지금 A라는 변수에 들어간 자료가 1이니까 이제 이 타입은 이제 인티거라고 하거든요. 정수.
그래서 타입을 자동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이게 같은 타입끼리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2가 돼요. 요 2가 되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문자 1을 넣어볼게요. A에다가 C라고 하겠습니다. D에다가는 문자 2를 넣을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C랑 D를 더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1, 2가 돼요. 이거는 지금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숫자가 더해진 거고요. 이거는 문자 1과 문자 2를 그냥 연달아 이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타입을 한번 검사해 볼게요. 제가 아까 C를 검사를 해보면 타입이 str이라고 나오는데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스트링이고요. 아까 A 1을 입력했던 A 하면 int라고 나와요. int라고. 지금 오류가 나는 건 제가 아까 여기 A를 쳐서 그렇죠. 이 1을 다시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A를 하면 이렇게 int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A 더하기 C를 해볼게요. 얘는 숫자 1이랑 문자 1이 이제 연산이 안 된다고 에러를 내뱉는 거예요. 타입이 맞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같은 타입끼리만 계산을 하는데, 편했던 거 하나는 저희가 변수를 정할 때, 제가 변수를 정할 때 어떤 타입인지를 하나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언어, 스태틱 타이핑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변수를 설정할 때 이제 어떤 타입의 자료가 오는지를 미리 다 선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스위프트에서 변수가 지정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one int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변수를 지정할 때 이 변수에 어떤 데이터가 올 수 있는지, 어떤 타입이 올 수 있는지 미리 선언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to int에는 이렇게 sum int에도 int.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다른 거 하나를 해볼게요. 스트링. sum하고 스트링을 해놓고 여기다가는 이제 스트링이 올 거다, 문자열이 올 거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는 똑같습니다. 뭐 sum int에다가 입력을 먼저 해야죠. one int에다가 1을 넣고요. to int에다가 1을 넣습니다. 그리고 sum int에다가는 one int 더하기 to int를 해요.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하면 당연히 3이 나오겠죠. 네,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데, 제가 만약에 sum 스트링에다가 이 정수잖아요. sum int를 집어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타입이 다르다고 나오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럴 일이 없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에러를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막 들어가야 되는 변수인데 어떻게 변수가 헷갈려가지고 이름이 혼동된다거나 이래가지고 다른 데이터가 혼입돼도 그거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파이썬이 다루기는 더 쉬운 거죠. 정적인 데이터 타입을 요구하는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 날 확률은 좀 줄어들지만 이제 쳐야 될 숫자도 많아지고 쳐야 될 글자가 많아지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언어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는 되게 쉽게 구현되는 것들이 다른 언어에서는 정말 머리를 엄청 써야지 구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파이썬에는 몇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건 정수형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문자형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int1이라는 변수에 1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타입을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int라고 나오죠. 인티저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정수 말고 이제 소수도 있습니다.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플로팅 넘버의 약자입니다. 플롯 1에 1.1을 해볼게요. 타입을 검사해 볼게요. 그러면 플롯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int랑 플롯은 연산이 돼요. 제가 연산을 해볼게요. 1 더하기 플롯 1을 하면 연산이 됩니다. 2.1 맞죠? 그리고 이제 문자인데요. 문자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 안에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요. 얘도 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있는 건 이런 경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이제 스트링 1에 str1에 넣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요거를 이제 문자열로 넣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컴퓨터는 멍청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인식을 하고 이 뒤에는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 이름을 잘못 쳤네요. 그래서 이제 얘를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타입도 검사를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스케이프 코드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이스케이프 코드를 치는 거예요. 이스케이프 코드는 이제 파이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 큰 따옴표 안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문자가 스트링으로 이제 인식이 돼서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고 그냥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예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기능에서 탈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번엔 에러가 없어요. 그리고 타입 검사를 해봐도 스트링으로 나오고요. 출력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링은 묘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기능인데요.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0이라고 치면 S가 나와요. 이 S가 이 S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숫자를 0부터 세거든요. 0, 1, 2, 3, 4 이렇게 세요. 그래서 0이니까 0이 나오고요. 1을 치면 이제 H가 나와요. H가 나오죠. 2를 치면 이제 2가 나오고요. 자, 만약에 0부터 3이라고 하면 이제 0, 1, 2까지 나와요.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0은 포함을 되고 3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4를 하면 공백까지 나오겠죠. 만약에 제가 0을 없애볼게요. 3으로 해놓고 0을 없애면 이제 없애면 그냥 0부터 3까지예요. 그래서 0, 1, 2, 3 앞까지. 거꾸로도 돼요. 3 해놓고 안 해놓으면 그냥 그 뒤에까지 쭉 요만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이너스 1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큰 따옴표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하면 느낌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한 거에서 뒤로 전체. 만약에 뒤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 앞으로 전체. 이렇게 슬라이싱을 합니다. 이 슬라이싱은 리스트 데이터 형식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까 불 형식도 말했잖아요. true, false요. 이것도 이제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타입을 검사해 보면 그 불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봐보겠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지금은 0, 1이라고 정수를 넣었잖아요. 여기에는 뭐 스트링을 넣어도 되고 플롯을 넣어도 되고 다른 리스트를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리스트를 보면 0 하면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게 나와요. 제가 이걸 잘못 쳤습니다. 0이 나오고 1을 하면 1이 나오고요. 2를 하면 2가 나오고요. 물론 슬라이싱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나오고요. 1만 하면 하나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0, 1인데 1은 안 나오고 0만 나오는 거예요. 0번째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리스트 안에 뭐 문자열을 넣어도 되고요. 다른 리스트를 넣어도 됩니다. 하면 요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리스트는 몇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일단 추가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요. 보면 append라고 한 다음에 제가 10을 쳐볼게요. 그리고 리스트를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pop이라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하고 순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뒤에 있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다시 리스트 1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10이 없어졌죠. 제일 끝에 게 빠진 거예요. 만약에 0이라고 했으면 가장 앞에 있는 게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remove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remove하고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a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insert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자리를 한다. 0번째 이제 a를 넣는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다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가 들어가요. 0번째 A를 넣은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타입인데요. 얘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모양의 가로를 사용하고요. 먼저 키를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할 때는 이 키를 입력을 하면 밸류가 튀어나와요. 지금 메이저 코드인데 메이저만 입력하면 코드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한 다음에 메이저라고 치면 이제 밸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검사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메이저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true라고 나오죠. 지금 메이저가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걸 치면 없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리스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아까 리스트 1에서 A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수원하면 이제 true가 나오는 거죠. 있다고. 이 정도 데이터 타입을 알면 파이썬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건문. 사실 프로그램은 이 조건문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의 연속. 조건문은 일단 if라고 치고요. 어떤 조건을 적습니다. 그냥 제가 true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if가 만약에 true면 여기 있는 것들이 출력이 돼요. true라고 프린트를 해볼게요. 만약에 거짓이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데요. 일단 엔터를 쳐볼게요. 어떻게 되나? 오타를 냈네요. 그러면 true라고 출력이 됩니다.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true라고 출력이 되죠. 만약에 여기를 false로 바꾸면 else 안에 있는 게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사용할 때가 많아요. 나이를 판별하는 어떤 조건문을 만들어 볼게요. age가 15예요. 그래서 20으로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이가 크다면 20보다 크다면 이제 성인입니다. 그리고 2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제 성인이 아닙니다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크거나 같죠? 19세인가요? 기억도 안 나네요. 그러면 20살이기 때문에 19살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성인이라고 출력이 된 거고요. 만약에 18살이라고 하면 성인이 아니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근데 청소년도 구분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if라고 하고 또 다른 조건을 적어주는 겁니다. 청소년이 아니라 뭐 15살만 고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5라고 하고 프린트하고 15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를 15로 해볼게요. 그러면 15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14로 해볼게요. 14. 그러면 성인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에도 안 걸리고 이 조건에도 안 걸리면 마지막에 else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조건문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반복문이 있는데요. for문이랑 while문이 있습니다. for랑 while. for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제가 리스트를 여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I in 하고 print i라고 해볼게요. 그럼 0, 1, 2가 출력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변수에 넣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까 전에 단지 여기에 직접 적혀 있던 걸 1로 뺀 겁니다. 그러면 이 i가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출력해 볼게요. 0, 1, 2가 나오죠. 만약에 i가 1일 때 멈추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if i는 1 한 다음에 break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0, 1, 2 하고 끝나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여기서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0번일 때
프린트 0이 되고요. 첫 번째 0이 실행됐을 때 i가 0일 때 프린트 0이 되고, 여기는 조건이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이게 출력이 됐어요. 0 포문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이 됐을 때는 프린트 1이 되고요. 이제 여기 조건에 걸려서 브레이크가 돼서 끊어지고, 여기는 이 뒤로는 실행이 안 된 건데요. 만약에 1일 때만 이 조건을 실행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continue라고 쳐주면 돼요. 그러면 0일 때는 0이 출력됐고, 여기는 안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이게 출력이 된 거고요. 1일 때는 이거 출력되고, 여기 조건이 맞으니까 continue 하면, 아까 브레이크는 그냥 여기서 끊어지고 포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continue는 그냥 한번 뛴 다음에 이제 다시 2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포문이 그 반복문이 while문도 있어요. while문은 이 조건이 true일 때, 이 안에가 true일 때 이제 이 while문 내부가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프린트 1을 하면 이제 무한 루프에 빠져요.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멈춰줘야 됩니다. 멈춰졌고요. 대신에 펄스면 아예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이 경우에는 while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미리 여기 안에 증가하는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는 0을 해주고 프린트 i를 하는데, 이게 파이썬의 약간 독특한 문법이거든요. i 플러스 는 1을 하면 i가 1씩 올라가요. 그래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참이고, 10이 됐을 때는 이제 이 while문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여기를 따옴표를 쳐놨죠. 10번 된 건 맞아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while이 편할 때도 있고 for가 편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while도 역시 브레이크랑 그 continue가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f하고 i가 5일 때, 뭐 2일 때 브레이크를 하면 이제 2까지만 출력이 되고 멈춰요. 2까지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2가 증가해서 1이 출력이 되고 2가 된 다음에 여기에 걸려서 멈추는 거고요. 컨티뉴 하면 이제 그 i가 2일 때만 특정 조건을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컨티뉴 뒤쪽으로 있는 조건들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고 제가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2일 때, 그러니까 프린트 1 하고 출력이 됐죠. 1이. 그리고 여기서 2가 됐죠. 근데 여기 if가 2일 때니까 continue문에 걸려서 얘는 출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for문과 while문이 있고요. 또 이제 함수가 있어요. while문이 만약에 이런 게 엄청 자주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while문이 메모 while이라는 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한 번에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뭔가를 넣으면 안에 전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0을 넣으면 똑같이 작동할 거예요. 이거를 실행을 안 해가지고요. 제가 0을 넣으면 똑같이 0으로 작동하는데, 만약에 1을 넣으면 이제 i가 1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1부터 시작을 하죠. 뭐 2를 넣으면 2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막 섞어서 이제 끌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반복해서 써야 될 곳에 이거를 만약에 반복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한 줄만 쓰면 엄청 줄일 수 있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구구단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얘만 이용해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하면 1을 입력을 하면 1단을 출력을 하고요. 2를 입력을 하면 2단을 출력을 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는 0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i가 9까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부터 9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i인데 여기서 곱하기 넘을 하면 만약에 1을 넣으면 1 곱하고 2를 하면 2가 곱해지겠죠? 그리고 출력을 하고 이거는 지워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칠게요. 만약에 1단을 하면 1단이 출력이 됐죠. 2단을 하면 2단이 출력이 되고요. 3단을 하면 3단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클래스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일단 제가 만약에 이 기능을, 이 함수를 이제 1을 넘이 1일 때, 그러니까 구구단 1단을 출력했을 때, 출력을 요청했을 때 몇 번, 구구단 2단을 출력했을 때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수에 따라서 몇 번이 출력되는지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만약에 그냥 이 상태로 클래스를 모르는 상태로 사용을 하려면 만약에 제가 num을 0을 입력을 하고 이제 이때에 어떤 변수를 만들고 또 그 변수의 숫자를 1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럼 복잡하잖아요. 근데 클래스를 만들면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클래스는 카멜 케이스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 클래스가 처음에 인스턴트로 만들어질 때 이제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저의 약자가 써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int라고 init이라고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프 한 다음에 카운터가 필요하죠. 일단 0이고요. 그리고 셀프 num은 이것도 일단 0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while 문이 저장되어 있던 이 함수를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거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 i 같은 경우는 1인데 여기로 올릴게요. 일단 여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클래스 안에서 어떤 함수를 쓸 때는 이렇게 셀프로 시작을 하고요. 얘는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올게요. 저희가 처음에 적었던 대로 그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일단 실행을 한 다음에 이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일단 얘는 어떤 아직 현실에 내려오지 않은 이데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 실현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아까 변수를 지정할 때랑 비슷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클래스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닫으면 이게 이닛이 출력이 됐잖아요. 지금 이 뭔가 하늘에 있던 이데아 같은 것이 현실에 구현이 되면서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점하고 카운트라는 것을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0이 출력이 돼요. 0이죠. 그리고 num이라고 치면 지금 이렇게 초기에 설정되어 있던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num이 0이니까 그 0단이 출력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멀티 테이블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0단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1단을 출력하게 바꿔보겠습니다. num을 하고 1단을 하면 다시 출력을 해보면 1로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멀티 테이블을 다시 쳐보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9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름을 이제 1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1에 num을 1번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이 멀티 1은 1단을 출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단을 출력하면 여기 i
추가되지 아직 이 카운터가 추가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출력이 끝나면 이제 카운터에 1을 더하는 걸 하고 다시 클래스를 설정을 하고 다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제 다시 넘어 1을 넣은 다음에 제가 지금 카운터를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0인데 이 멀티 테이블을 한번 출력을 하고 이제 1단이 한번 실행됐으니까 카운터가 1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2단이 필요하다 하면 같은 과정을 2로 바꿔서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만약에 저희가 게임을 하면 뭐 같은 오크인데 뭐 황금 투구를 쓴 오크도 있고 뭐 그냥 맨손인 오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크들을 추상화 시켜 보면 오크라는 것은 같잖아요. 그래서 오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함수만 달리 써서 뭐 황금 투구 함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황금 투구를 쓴 오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해보려면 처음에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파이썬의 기초적인 문법을 다뤘어요. 솔직히 이것만 알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스크립트는 보면 찬찬히 고민해 보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판다스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엑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잠깐만 더 배울게요. 그것까지만 하면 일단 파이썬으로 이제 뭔가 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